자, 해봅시다. 라는 건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이 뭐가 나올 거냐면 N, A 합집합 B라는 애가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자, 공식은 너네들이 고등 하를 한 번이라도 배운 친구들은 얼추 외워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왜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그 내용들을 이제 할 거고 우리는 2개짜리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3개짜리까지 다루게 될 겁니다. 이 3개짜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공식이 유도됐는지를 알아야 학교 시험에서 맞출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 시험에서는 공식만 알았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거겠지. 이유는 등급을 갈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다백점 나와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예를 한번 봅시다.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예쁘게 전체적 U라고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각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이 제일 바깥쪽에 A개의 원소가 있고요. 이쪽이 B개의 원소, 여기는 C개, 여기는 D개의 원소가 각각 있다고 봅시다. 그럼 전체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홍금이 전체 집합은 그럼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뭐 다 더한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합집합 B를 원하니까요.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알고 싶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우선 집합 A를 먼저 더할 거고 집합 B를 더하자라고 생각을 해줬다고 보는 거죠. 그럼 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B 더하기 C개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집합 B는 C 더하기 D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B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거죠. 즉, 뭐가 더 많아요? C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C만큼을 빼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C만큼을 빼주니까요. 우리는 C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면 되겠니?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A 교집합 B구나 라고 등장을 하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가요? 자,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41번 문제 같은 건 너무 쉽고 42번 문제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서 풀어볼게요. 자, 42번을 적용을 해서 풀어보자 라는 거죠. 자, 42번을 보니까 우리가 전체 집합이 35개라고 이미 나와 있고 집합 A는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10이라고 나와 있고 B가 15라고 나와 있고 A 차집합 B가 3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A 차집합 B 이쪽 부분이 3이라는 거야. 그럼 A가 7개였으니까 교집합 부분 당연히 몇 개여야 되겠어? 7개여야 되겠죠. 그럼 B는 몇 개여야 되겠어? B는 8개라고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1번 같은 경우 A 합집합 B라는 녀석을 원소의 개수가 18이라고 바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원소의 개수를 A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이거를 전체를 여집합한 걸 알고 싶다고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이 교집합이라는 애랑 여집합이 같이 나오면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차집합으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B 교의 A 여집합으로 바꾸면 B 차집합 A라고 나와서 이 8을 말하게 되는 건데 그거에 다시 여집합이라고 했죠. 그거에 다시 여집합이니까 이쪽 부분 전체가 색칠될 거라고. 8 빼고 나머지. 근데 아까 전체 집합 35개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35개에서 8을 빼서 27개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가요? 별로 안 어렵죠? 자, 이렇게 해서 쉽게 넘어가는데 자, 쉽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너무 쉬우니까 이제 여기서 좀 레벨업을 해요, 얘네들이. 어떤 레벨업을 하느냐? 원소의 개수를 3개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예요. N,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나오는 녀석입니다. 자, 얘도 차근차근 공식 유도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전체 집합이라는 녀석을 그려줄 거고, 야, 그리고 오늘부터는 내가 이제 화질 있게 선명하다는 걸 깨달았거든. 필기 시간 많이 안 줄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 나중에 영상 보고 필기하세요. 알았죠? 응. 자, 전체 집합이라는 애가 있으면 여기 이제 A라는 애가 들어갈 거고, B라는 애가 들어갈 거고, C라는 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바깥쪽에 A개, 요건 일단 바깥쪽을 여기를 A개, B개, C, D, E, F, G고 여기를 뭐 H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친구는요, A부터 차례대로 다 더한 애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다 더한 애를 알고 싶죠. 근데 처음부터 이걸 다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까 옆에 있는 걸 참고를 해보니까 일단 집합들 하나하나를 더했네. 그리고 교집합을 빼줬지. 그 짓을 똑같이 따라 할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A를 더해주고 B를 더해주고 C를 더해주고 그 다음 빼줄 거야. 빼기 A 교집합 B를 뺄 거고 B 교집합 C를 뺄 거고, 공간이 없구나. C 교집합 A를 빼줬다 라고 생각을 해주자. 그럼 여기서 A 교집합 B라는 친구는 A라는 친구는 A, B, C, D 4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B라는 친구는 B, C, E, F라고 나오게 되죠. B, C, E, F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C라는 친구는요, C, D, F, G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또 C, D, F, G라고까지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 A 교집합 B를 보니까 A 교집합 B는 B, C지. 그러니까 B랑 C를 하나씩 소거시켜주세요 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리고 B교 C는 C랑 F니까 C랑 F를 하나씩 빼주세요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C교집합 A 같은 경우엔 C랑 D라는 원소의 개수가 나왔으니까 C, D를 또 제외시켜 주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남은 애들은 A, B, D, E, F, G가 되면서 하나 모자라게 돼. 뭐가 모자라? 우리 A, B, C, D, E, F, G까지 다 넣어야 되는데 몇 개 모자라? C개가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C만 한 번 더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 C는 제일 한가운데 박혀있는 모양. 더하기 A 교집합 B 교집합 C라고 나오게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응? 자, 근데 내가 아까부터 계속 너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공식을 그냥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증명하는 과정이 어떻게 갔는지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 그 이유가 바로 45번 같은 문제야. 45번 같은 문제는 공식만 외웠을 때 절대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예요. 학교 시험에서는 이 45번 같은 경우에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45번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45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자. 자, 45번을 보니까 우선 문제에서 뭐를 알려줬냐면 전체 집합이 44라고 나와 있고요.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전체 집합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림들이 바깥쪽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자, 그럼 바깥쪽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바로 그림을 그릴게. A, B, C라고 그냥 그림을 그리고 한가운데 숫자 5를 쓸 겁니다. 그 이유는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5라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을 구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이 알고 싶은 부분을 잘 보면 알고 싶은 부분은 A 교집합 B와 얘를 합칠 거래. B 교집합 C를 그리고 합칠 거래. C 교집합 A라는 녀석을 합쳐주세요 라고 해서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죠. 그럼 얘부터 벤 다이어그램에 색칠을 해보면 어느 부분이 색칠이 될 거냐? 이쪽 부분들이 이렇게 색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 색칠된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과 하나는 X, 하나는 Y, 하나는 G라고 잡아볼게요. X, Y, G라고. 잘 안 보이나? X, Y, G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이렇게 잡아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배웠던 공식을 조금 활용을 해봅시다. 이 공식을 그냥 활용을 해볼게요. N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마이너스 A교 B B교 C C교 A 플러스 A교 B교 C다라고 나오게 돼요. 그때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애는 전체 집합이랑 똑같았으니까 이거 다 합집합하면 원소의 개수 몇 개라고 생각하면 돼? 44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A 같은 경우에 몇 개라고 생각하면 돼? 24개. B는 19개. C는 23개. 여기가 5개라고 나오겠죠. 그럼 교집합 부분은 아까 배운 대로 쓰는 겁니다. A 곱이니까 마이너스 괄호 x 더하기 5 그리고 B교 C니까 마이너스 괄호 y 더하기 5 그리고 C교 A니까 마이너스 G 플러스 5라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네들 쭉 계산을 하면 뭐를 구할 수 있게 되겠어? x 더하기 y 더하기 g를 구할 수 있게 될 거야. 그치? 이해가니?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은 뭐였니?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답은 x랑 y랑 g랑 5를 더한 게 답이었었으니까 얘만 계산을 하면 답이 바로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가니?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지금 나눠주는 종이에 너네들이 지난 수업 중에 몰랐다, QR코드를 봤는데 이해가 안 간다, 혹은 답이 이상하다, 혹은 QR코드가 없어서 못 봤다 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풀어줄게요. 주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지금 카톡으로 보내주자. 쓰고 질문 써줘. 잠깐만 앞에 부분을 이건 다 했군. 어유 좋아, 태준 훌륭. 자, 질문 없었으면 안 쓰시면 되고 있으면 있다고 써주세요.
자, 질문 다 썼니? 여기 고등 상에서 말이야. 하에서. 상은 이따가 클리닉 시간에 받아줄 거야. 영상 보고 이해 갔으면 괜찮고요. 영상 봤는데 이해 안 갔던 것들 위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범이 질문 없었어? 오케이. 주아 카톡 보냈니? 질문 있었니? 주아 질문 없었고, 그러면 질문이 딱 두 문제 들어왔으니까 그 두 문제에 관해서 그냥 같이 설명 듣고 넘어가 봅시다. 일단 19번 문제가 질문이 들어왔네요. 자, 19번 문제. 자, 우리가 19번 문제는 진부분집합이라는 내용부터 차근차근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죠. 자, 보은아, 진부분집합이 뭐였니? 전체 집합에서 그 1이 뭔지가 중요하지. 1이 뭐였길래 뺐어? 1을 뺀 건 맞아. 왜 뺐는지가 중요하잖아. 이를 왜 뺐지? 자기 자신을 제외시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진부분집합은 거듭말하지만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거예요. 그럼 부분집합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부분집합 구할 때 어떤 식으로 구하자 그랬지, 태준아? 주아야, 부분집합 어떤 식으로 구하자고 했니? 그건 진부분집합 구하는 거고, 그냥 부분집합 구하는 방법. 부분집합을 하나하나 쓰라고 시킨다면 어떻게 쓰라고 했어? 야, 얘들아, 우리 프리민터 때 내가 어려운 거는 다 하지 않아. 최소한 프리윈터 때 배운 건 프리윈터 때 끝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윈터 때 프리윈터 때 안 했던 내용들을 다룰 수가 있어. 만약에 프리윈터 때 했던 게 내가 말하는 건 문제는 못 풀어도 돼. 못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 대답만 할 수 있어도 성공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우리가 부분집합이라는 걸 어떻게 구하자 그랬냐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니? 라고 생각을 하자 그랬어. 그래서 하나도 없다, 빵 개일 수도 있고 하나 있다, 두 개 있다, 세 개 있다, 네 개 있다, 다섯 개 있다, 여섯 개 있다, 다 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집합 A라는 애가 12의 약수였으니까 우리 A라는 친구를 1, 12, 2, 6, 3, 4라고 이렇게 원소를 구해놓으면 이 진부분 집합에서 원소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5개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최소 1개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모든 원소의 합을 더할 거고 그게 최대였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고은아 생각 한번 해봐. 원소가 많을수록 좋은 거야? 적을수록 좋아? 많을수록 좋아. 그럼 원소가 5개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럼 이 6개 중에 하나를 빼야 돼. 인간적으로 성범아 가장 크게 나오면 어떤 숫자 빼면 돼?
가장 자원수 1 빼는 거죠. 그래서 2, 3, 4, 6, 10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얘가 가볍게 27이라고 풀리게 되는 거예요. 쉽죠? 차근차근 생각하면 매우 쉬워요. 다음 23번 질문 들어왔네. 자, 23번 같은 문제도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리면 훨씬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요. 전체 집합 U라는 애가 등장을 해줍니다. U라는 애가 등장을 해주고 여기 이제 A라는 애, B라는 애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A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을 다 더했대요. 그러면 A라는 애가 있고 거기에 B의 여집합을 추가로 더 색칠을 한 거야. 이렇게 색칠이 됐다. 그렇게 색칠된 녀석의 부분이 1, 2, 4, 8, 11, 12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녀석을 다시 보면은 전체 집합 U라는 애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 A라는 형태, B라는 애가 있을 때 A 교집합 B를 여집합을 했대요. 즉 이쪽 부분들을 이렇게 색칠이 될 건데 이 색칠된 부분이 원소가 지금 3, 4, 11, 13이라는 게 되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그림을 잘 비교해 보면요. 얘네들을 교집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을 교집합했다고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서로 공통적으로 색칠된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B 빼고 나머지 부분들이 남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가니? 그러면 얘네들의 교집합은 지금 11, 11 들어갈 거고 4, 4 들어오지. 이해가니? 그러면 이 없는 집합들은 모두 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없는 원소들은 집합 B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집합 B라는 녀석은요 1, 2, 3, 8, 12, 13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니? 그 B의 원소를 모두 다 합쳐주세요 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3이니까 답은 39다 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쉽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요.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레벨업을 해서 부분집합이라는 파트만 많이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등하 두 번째 부분집합을 한번 봅시다. 미안. 자, 주화 같은 경우에는 부분집합 교재를 내가 지금 카톡으로 보내줄게. 우리가 이제 집합 파트를 한번 봅시다. 자, 첫 페이지 펴서 한번 풀어보세요. (3번을) 먼저 풀어봐. 3번.
3번. 대준이 3번 잘 풀리니?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 상은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상은아, 지난 시간에 쌤이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니? 뭘 보고 부분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지? 말로 해봐. 부분집합을 말로. 자, 부분집합을 말로 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자, 우리가 부분집합을 말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집합 A의 원소가 모두 B에 속할 때 우리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었어요. 라고 표현을 하고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한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렇게 B가 예쁘게 그려질 거고 A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질 거다 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 바깥쪽 테두리에 있는 이 원소의 개수가 0개면 돼요? 안 돼요? 되죠. 0개여도 상관없죠. 얘네들이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그랬을 때 지금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SA라고 할 거고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두 부분집합을 AB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일단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기억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기억은 지금 NA라는 애보다 NB, 즉 집합 A보다 B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대요. 그쵸? 근데 이거이면 A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가, 자, 이거가 이거다라고 나왔다는 건데,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를 따져보자 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했었어. 부분집합이라는 건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라서, 예를 들어 원소가 뭐 1부터 시작해서 n개가 있었으면 이 원소 하나당 들어가고 싶은 자리가 바깥쪽이 될 수도 있고 안쪽이 될 수도 있고,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했던 거지? 2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 모두 2가지씩 존재할 거라서 우리는 2의 n제곱계라는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당연한 말이 아니야. 원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부분집합의 개수는 적어진다. 맞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니은 같은 경우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NA가 S 그때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B의 부분집합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죠. 자, 아까 말한 이것 때문이에요. 원소의 개수가 0개면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원소의 개수가 이 테두리 부분이 0개면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0개가 아니라 2개 막 이렇게 들어간다면 A보다 B가 월등하게 큰 거지.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태준 이해가니? 자, 그 다음 디귿을 볼 건데, 자 A 합집합 B가 저렇게 나왔어. 자, 얘는 틀렸어. 고은아, 왜 틀렸는지 알아? 그렇지. 합집합은 중복을 고려하자 그랬어. 중복을 고려하자 그래서 우리가 NA라는 애가 예를 들어 4개고 NB가 4개였다고 치자. 그러면 SA라는 애는 2의 4제곱이니까 16개, SB라는 애도 16개가 나와요. 근데 NA 합집합 B가 꼭 4 더하기 4, 8이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8에서 무언가를 뺀 형태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32가 나올 리가 있니 없니? 없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오케이? 자, 만약에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 만약에 이게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서 x는 몇이어야 될까? 3이어야 되는 거겠지? 그치? 32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제를 만들려면. 이해가니? 봐봐. 16 더하면 몇이야? 32. 2의 5제곱이 32잖아. 그럼 합집합의 원소가 5개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x 3이어야 돼. 이거 교집합 뺀 거니까. 오케이? 응?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n, a가 4고 n, b가 4일 때 위의 식이 성립하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답은 3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니? 지금 디귿 밑에 이 문제 새로 추가 하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추가 문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더 생각해야 되게 되겠죠. 라고 추가 문제를 만들 수 있겠네요. 홍범 오만지 이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분집합을 좀 차근차근 들여다보면서 좀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11번 문제로 갈게요.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계속해서 부분집합을 구할 건데 이 부분집합을 조금씩 더 딥하게 보고 갈 겁니다. 조금씩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오늘은 부분집합을 아주 깊게 공부해 볼 거예요.
봅시다. 집합 A에 대해서 2,3과 A를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문제 해석부터 해야 되겠지. 주아씨, 2랑 3이라는 원소의 집합을 A랑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아니래.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2와 3을 가지고 있다? 땡. 2나 3을 가지고 있는 2 또는 3을 가지고 있다.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지. 근데 둘 다 안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고요. 이해가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풀이법이 많이 갈리는데 너네들은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는 쌤이 알려주는 것만 생각해도 돼요. 이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 자, A라는 애가 전체 집합이 지금 1, 2, 3, 4, 5라는 개가 있어. 그러면 바깥쪽에 전체 집합이 있을 거고 안쪽에 A라는 부분 집합이 있겠지. 일단 우리가 이 2, 3이라는 애는 좀 헷갈려. 그래서 2, 3은 잠깐 보류를 할 거야, 얘들아. 2, 3은 잠깐 보류를 할 거야. 얘를 보류를 해주고 지금 확실하게 아는 애가 뭐냐면 1, 4, 5라는 애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럼 1이라는 애는 지금 아무 조건이 없이 자유로운 애란 말이야. 그럼 그 자유로운 놈은 밖에 있을 수도 A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래서 얘가 두 가지를 나타내고요. 4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를 나타낼 거예요. 그때 이 2, 3이라는 애가 문제인데 2, 3이라는 애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일단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나오겠지. 그치?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고 3이라는 애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나오겠지.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때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지, 태준씨? 둘 다 없는 거. 즉 둘 다 어디 있을 때? 밖에 있을 때는 안 된다 그랬지. 그럼 몇 가지는 안 되는 거야? 한 가지는 안 되는 거야.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2랑 3이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세 가지로 등장하게 되겠죠.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에 3이 추가가 돼서요. 8, 3, 24가지의 부분 집합 개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집합 A는요. 이해가나요? 오케이? 자, 지금 이런 풀이 방식을 고수해야 되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는 다 이렇게 풀 거고요. 지금 이 풀이 방식 자체가 너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활용해서 푸는 거거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고등하 맨 뒤에 순열조합이라는 게 너네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랑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얘는 집합에서도 나오지만 언제 또 나온다? 기말고사 때 가서 또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중간고사 봤으니까 앞으로 안 나와. 절대 아니야. 그 다음 단원에 또 나오고요. 학년 바꿔서 갑자기 또 나와요. 왜? 단원 간의 풀이의 유사성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또 경우의 수 파트가 연습이 돼 있는 친구가 고등하에서 압도적으로 중간고사 유리합니다. 순열조합이라는 파트를 학습이 충분히 된 사람이 고등하 집합 파트랑 명제 파트 시험을 훨씬 잘 볼 가능성이 높아. 그 말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물론 일반고는 좀 관련성이 적어요. 외고, 신성고, 부훈고 이런 애들은 무조건 고등하 전체 다 선행되니까 유리하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터 때 공부를 빡세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11번 문제를 세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12번 문제도. 자, 12번 문제. 자, 12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12번은 A라는 녀석이 지금 원소가 1, 3, 5라고 있대요. 1, 3, 5라고 있고요. 그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교집합이 원소가 몇 개래? 2개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있는 요 세 개의 원소 중에 세 개의 원소 중에 두 개를 여기다 넣을 거고 하나를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럼 생각해요. 보은씨 몇 가지로 집어넣을 수 있겠어? 그치. 여기 하나 넣는다 그랬지. 1 넣을 수도 있고 3 넣을 수도 있고 5 넣을 수도 있잖아. 여기 한 개를 넣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의 경우로 1, 3, 5를 배치한다는 거예요. 이해가니? 야, 이거 이해해야 돼. 야, 요거 여기 지금 오늘 정리해준 파트 있잖아. 외워서 풀 수 있는 거 거의 없어. 다 생각해서 풀어야 돼. 생각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업은 너네들한테 기본 암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생각하라고 강요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사고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지? 생각하라고 자꾸 강요하는 거야. 생각해. 사고력 추론 능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원수는 4랑 5가 남습니다. 그쵸? 전체 집합에서 4랑 5가 남는데 이 4, 5가 A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A는 1, 3, 5로 고정되어 있다니까? 그럼 4,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바깥쪽이거나 안쪽이거나 두 가지씩밖에 없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토탈 12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주아야 이해가니?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되게 중요한. 오늘은 좀 예제를 많이 풀어줄 겁니다. 자, 그 다음 18번으로 갈 거예요. 18번. 그 다음 18번으로 갈 겁니다. 18번. 자, 집합을 연산해가지고 나온 녀석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18번 문제는 생각보다는 쉬워요. 내가 2단계라고 해놓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A 교집합 X라는 애가 X라고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었지, 상나? 그렇죠.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교집합은 작은 애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자, 그 다음 A 차집합 B 합집합 X를 했더니 X가 나왔네. 곧 이건 무슨 말이라고 했니? 그렇지. A 차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런 거로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주면 A 차집합 B라는 녀석은 X에 X는 A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원소가 1, 2, 3, 4, 5가 있었고요. 5가 있어서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X가 있을 건데 처음 설명할 때처럼 A 차집합 B에 있는 원소들은 모두 X의 원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A 차집합 B를 한 2랑 4는 모두 X의 원소다라고 나오게 된다고요. 그럼 이 중에서 2, 4는 이미 솔드아웃 됐으니까 지우고 1, 3, 5만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안쪽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2의 세제곱 8개라고 답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쉬워 어려워? 이 정도는 쉽지? 그지? 할 수 있겠지? 대답을 해줘. 아니, 너무 어렵다라고 말을 하면 내가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거고 너네들이 이 정도로 설명을 해도 이해간다라고 하면 내가 굳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왜냐면 설명이 자세할수록 길어져. 그러면 내가 쓸데없이 길게 하면 너네들 백방 졸릴걸? 쟤는 단순한 걸 왜 저렇게 돌려 말하냐. 노잼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강의가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거야. 너네가 이해력이 이 정도만 말해도 된다고 하면 짧게 설명하고 훅훅 넘어가는 거고요. 실제로 최상위권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답을 안 내줘요. 그냥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 연립하면 답이겠죠. 그냥 넘어가. 왜? 얘네들은 거기까지만 해줘도
뒷부분 알아서 다 맞출 거니까. 그럼 걔네는 똑같은 시간 안에 훨씬 많이 풀 수 있겠지, 문제를. 그지?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21번 보고 쉽시다. 21번 볼게요. 21번. 자, 21번 문제를 보니까 지금 전체 집합이라는 것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려운 거냐면 이 망할 옆에 식이 길게 나왔어. A 합집합 B라는 애가 등장을 하고 그거에 교집합 A여 집합 합집합 B라는 애가 등장을 해서 이게 1, 2다 라고 나왔대요. 그리고 또 다른 조건으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했다라고 나온 거야. 자, 이 두 가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식을 잘 보면 너네들이 뭘 찾아야 되냐면 앞뒤 괄호의 똑같은 형태를 찾아야 돼. 누가 보여야 돼? 합집합 B라는 애가 보여줘야 돼. 그러면 집합의 분배 법칙을 활용을 해서 얘네 둘을 다시 한번 묶어주는 거죠. 다시 한번 묶어줍니다. 여기가 괄호, 괄호, A 교집합, A 여집합이라고 묶일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뭐 나와야 돼? 결론이 B. 그게 1, 2다 라고 나오겠죠. 이해가요? 그 다음 얘도 전체 집합 U라는 애가 있고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색칠을 했더니요. A라는 애를 다 색칠했고요. B의 여집합도 다 색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체 집합이랑 똑같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야, 전체 집합이랑 똑같으면 이 부분도 색칠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근데 안 됐는데도 똑같대. 그럼 무슨 말이라고? 여기 원소가 없다. 그럼 여기 원소 꽝개라는 얘기지. 여기 원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렇지. B가 A에 포함된다는 말이 되는 거라고요. 그걸 해석하지 못하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이 말은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 말은 A라는 놈은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 있을 건데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 있을 건데 B가 A에 포함되기 때문에 B의 원소인 1, 2는 모두 A의 원소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겠죠. 고로 전체 집합 1, 2를 제외한 3, 4, 5가 남아있는데 이 3, 4,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두 군데로 나타나서 답이 8개다 라고 표현 끝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쉽시다.